예, 반갑습니다. 아유, 예, 한참 더운 시절에 휴가도 안 가시고, 예, 이 법당을 이렇게 찾아주시고, 오늘 제가 이제 법회보를 보시면은 제목이 있는데요. 제목도 제목이지만 내용하고 제목하고 좀 내용이 달라요. 오늘은 굳이 보면은 주제를 갖다가 좀 세 가지 테마가 됩니다. 세 가지 주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목에 있는 내용과 또 이 본문에 있는 내용과 또 이어서 또 제 본문 끝나고 나서 이제 태국 전통 문화 예술을 갖다가 볼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테마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먼저 제가 한문으로 보면은 위법망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은 대단한 분인데, 예? 위법 뭐 뒤에 다시 해석이 되어 있지만요. 위법 법을 위해서 망구 몸을 망칠지언정 예, 그 몸을 망칠지언정 법을 위한다. 쉽게 말해서 진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몸을 돌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더운데도 불구하고 오시지 않았나 싶은데 아닌가요? 예. 오늘 얼떨결에 오니까 그죠? 막 목걸이도 나눠주고 막 분위기가 안 그래도 지금 지하 1층에는 지금 난립니다. 오늘 이제 점심 공양이 송파 26군가 거기서 이제 지금 점심 공양을 준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쪽에서 태국 음식을 또 맛보게끔 해서 경쟁이 지금 붙었어요. 예, 한국 음식이냐 태국 음식이냐. 예. 아무튼 오늘은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위법망구라고 하는 거 스님들은 옛날 때부터 많은 이런 경험을 겪었어요. 정말로 이 부처님의 법을 구하기 위해서 육신을 던지면서까지 많은 수행을 하고 또 그 길을 찾아가는데 고생을 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있으면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제가 법상이 중앙이 아닌 옆으로 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요 밑에 내용이 또 쭉 나오지만 서유기라고 하는 내용 들어보셨나요? 서유기. 예. 서유기의 주인공이 누구죠? 손오공?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예. 이 본문 내용은 서유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심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당나라 때 그 현장 스님이 그 서역에 인도에 금강경을 찾으러 가는 이런 과정을 심어놓은 거거든요. 우선은 불법이 이렇게 전해지고 중국 당나라 때도 많은 유학생들이 인도로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그 길이 워낙에 험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는데 실크로드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길을 따라서 갔거든요. 근데 이제 현장 스님이 그냥 가지 않고 이제 동료들을 갖다 좀 챙겨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유기라고 하는 것이 그 뒤에 내용도 나오지만 그 서쪽을 유랑할 때 기록한 책이라고 서유기라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봤을 때는 이제 인도가 서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크로드를 쫓아서 가는 과정을 만들어놨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어떻습니까? 실크로드라고 하는 지역이 다 사막이죠. 그래가지고 목숨 걸고 가는 곳입니다. 예. 목숨 걸고 정말로 법을 찾기 위해서 목숨 걸고 가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다양하게 벌어지는 일들을 갖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고 그게 한 1000년 뒤에 중국의 오성은이라고 하는 이제 작가가 이제 글 이제 좀 재밌게 81개의 이제 과제로 이렇게 글을 정리해 놓은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서유기거든요. 근데 이 서유기를 적을 때 그냥 단순히 현장 스님과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이렇게 정리한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 쭉 나오지만 그 현장 스님이라고 하면은 삼장법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뭐 공부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삼장법사라고 하면은 경전, 경장, 율장, 논장이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과 이제 부처님의 계율을 정리해 놓은 율장과 이제 또 스님들이 많은 얘기를 논해 놓은 논장과 대승기신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제 세 가지의 장을 모두 통달했다 해서 삼장이라고 합니다. 삼장법사. 그 삼장이라는 게 본명이 아니에요. 현장이라는 게 본명이고. 또 뒤에 다시 소개하겠지만 아마 여러분들 반야신경 들어보셨나요? 지금 우리 불광사는 한글 반야신경을 하고 있는데 한문 반야신경 270자로 되어 있는 한문 반야신경을 조합한 분이 이 현장 스님이세요. 현장 스님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반야신경이 생겨납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 현장 스님이 중국 당나라 이제 지금의 시안, 서안, 장안하는 거기서부터 실크로드 황제가 이제 인도에 금강경을 갖다가 좀 챙겨 오시오 이래가지고 그 금강경을 찾으러 가는데 그냥 안 가고 옆에 이제 동료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나오는 인물들인데 여기 법회부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삼장법사는 신심을 얘기를 합니다. 믿음, 고든 의지, 인도에 가서 반드시 금강경을 챙겨 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되거든요. 이 삼장법사는 사실 여러분들도 불교를 갖다가 접하겠다 하는 처음에 믿음, 신심이 생겨야지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접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맨 먼저에 그 삼장법사는 믿음을 상징하고 신심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든 의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삼장법사가 그냥 가지 않고 백마를 타고 갑니다. 백마. 예전에 만화 영화 같은 데도 보면은 차를 몰고 다니고 막 이랬던 게 있는데 원래는 백마입니다. 흰 말은 이게 천리마 같이 원 없이 막 달리는 이런 거기 때문에 정진을 뜻합니다. 정진. 뒤도 안 돌아보고 신나게 불태전에 정진해 가지고 노력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의 정진을 뜻하고 또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저팔계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저팔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저팔계 할 때 저자가 돼지 저자입니다. 돼지 저자고 팔계는 8가지 계율을 뜻합니다. 여러분들 5계 받으시고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돼지라고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욕심이 많죠. 뭔가 많이 먹고 싶어가지고 늘 굶주림에 차 있는 듯한 느낌. 이래가지고 이 계를 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를 잘 지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팔계라고 하는 장수를 붙여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사오정은 여기도 나오겠지만 이제 물귀신이라고 해가지고 물 속에 있는 귀신입니다. 원래 사오정은. 근데 이제 물이 어떻습니까? 파도가 치면은 속에도 잠잠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잠잠한 물을 원하는 차원에서 사오정 할 때 이 깨달을 오자에다 요 한문 다 표현을 해놨는데요. 정은 이제 선정할 때 선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팔계는 계율을 잘 지키라는 얘기고, 사오정은 선정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뜻이고, 마지막에 이제 손오공은 뭐겠습니까? 지혜죠. 계정해라고 들어보셨나요? 계율을 잘 지켜서 선정에 들어가서 지혜가 생긴다라고 하는 불교의 기본적인 사막의 논리죠. 이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서유기에는 원래는 이 삼학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름을 저팔계, 사오정, 손오공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런 장수들을 갖다가 이끌고 인도에 금강경을 가지러 가는 그런 과정을 기록한 것이 이제 서유기가 되는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 서유기를 볼 때도 손오공이 보면은 원숭이로 많이 나오죠. 재주가 좋습니다. 재주가 좋지만 이 지혜로운 재주냐 아니면 그냥 간교한 재주냐 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지혜롭게 이 뭔가를 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손오공이라고 하는 그 공도리를 깨달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손오공을 붙여놨어요. 이 법회보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사실 이제 위법망구라고 하는 법을 구하기 위해서 멀리 이동을 했던 이 얘기를 사실 전하려고 오늘 온 거거든요. 아마 그 예전부터 우리나라에도 법을 구하기 위해서 멀리 갔던 스님들이 많이 계세요. 혹시 기억나는 스님 계시나요? 네. 당장에 보면요, 원효 스님, 의상 스님 들어보셨나요? 네. 그분도 또 당나라로 유학을 가려고 했죠. 그러다가 해골물 보고 돌아온 거 아닙니까? 의상 스님 끝까지 중국 당나라 가고 이렇게 했죠. 신라 시대 때도 역시 그 신심이 좋았던지 많은 스님들이 이렇게 멀리까지도 그 이제 법을 구하러 찾아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여러분 그 해초 천축국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신라의 해초 스님. 요즘 뭐 비행기로가 휑하니 날아가 버리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좀 이따가 제가 그 해초 스님의 경로라든지 이런 걸 좀 한번 간단히 소개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던 요거는 인도까지는 못 가셨지만 중국의 구화산이라고 하는 김교각 스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분은 신라의 왕자입니다. 신라의 왕자인데 법을 구하러 이제 그 왕자인데 좀 보면 장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밀려가지고 이제 출가를 해서 스님으로서 이제 그 중국의 법을 구하러 가가지고 구화산에서 뼈를 묻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면은 지장 보살 해가지고 등신불로 이렇게 남아 있는 이런 스님들도 계십니다. 사실 보면은 스님들은 많은 법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정말로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이 더운 날 불광사에 가가지고 뭔가 하나 얻을 거라고 그죠? 오늘 잘 오셨어요. 태국 공연도 보고 지금 태국 스님들 난 들어오라고 했는데 태국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님들도 한국의 태국 노동자들을 위해 가지고 위법망구하러 오셨어요. 그죠? 법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 또 법을 전파하는 전법을 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은 정말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위법망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잘 생기면서 정말로 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작은 거라도 계기를 삼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준비를 했고요. 사실은 이제 9월 백중이 끝나고 나면은 불광사에서 이제 저 실크로드로 이렇게 순례를 갑니다. 그것도 좀 얼떨결에 광고가 됐는데 실크로드 그쪽이 예전에 큰 스님들이 다 지나갔던 해초 스님을 비롯해서 현장 스님 비롯해서 다 가셨던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쪽을 답사할 겸 이렇게 실크로드 그쪽 뭐 완전 사막입니다. 사막인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법을 구하기 위해서 갔던 그런 곳을 한번 가봤으면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해초 스님께서 가셨던 곳인데 해초 스님은 신라 스님입니다. 그래가지고 왕호 천축국전 들어보셨죠? 700년대 태어나셔서 경주에서 태어나셨다고 그래요. 흑산도에서 배를 타고 광저우 해가지고 쭉 베트남을 해가지고 밑으로 해상길로 이렇게 진입을 하셨다고 그래요. 육지로 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이제 험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해상길로 가서 인도를 거쳐서 인도의 부처님의 법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저 중동으로 많이 돌죠. 페르시아까지도 갑니다. 저까지 갔다가 다시 위쪽으로 해가지고 저 쿠차라고 하는 위에 사막 보이시나요? 예, 그쪽으로 해서 다시 돌아오는데 이제 도낭으로 해서 시안, 옛날 때 장안까지 오셔가지고 여기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신라시대 때입니다. 지금같이 좋은 시절이 아니었어요. 예, 신라시대에 이렇게 배를 타고 산을 넘어서 사막을 건너서 이렇게 전법을 위해서 다녔다는 거 보면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닐 때 이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초스님께서 어떻게 다녔었는? 이렇게 다녔어요. 그 문헌을 갖다가 다 조합을 해서 그림을 그리니까 우산이 양산이 필요 없죠. 그 배낭이 아주 좋았던 배낭이 아니고요. 여기 이제 대나무로 이렇게 만드는 배낭인데 이걸 짊어지고 지금 여기는 이제 부다가야입니다. 부다가야 대탑이 있는 인도까지 이렇게 가셨던 걸 역사책을 왕호천축국을 갖다가 전을 갖다가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니까 해초스님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제 현장스님입니다. 현장스님은 중국 당나라 시안 장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장안 찾으셨나요? 워낙 큰 맨 오른쪽에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데 이렇게 해서 타클라마칸 사막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요 밑에 보면은 히말라야 산맥이 있거든요. 히말라야 산맥이 워낙에 고지대다 보니까 이걸 못 넘어서 저 중동 지역으로 둘러서 이렇게 인도로 내려가는 이런 코스가 되어 있어요. 현장 스님은 인도에서도 현장 스님 박물관 하면서 그 당신이 공부를 했었던 그런 과정을 인도에서도 되게 받들어 챙겨놓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엔 그 중간에 있는 사막을 한 바퀴 도는 실크로드 여행이 또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장 스님께서는 어떻게 가셨냐면요, 이런 모습으로 중국 분위기 나나요? 좀 역시나 이제 양산을 늘 들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걸망도 아니고 이런 형태로 다녔다고 해요. 그 현장 스님이 이제 이렇게 스님들이 다니셨는데 이제는 보여드릴 게 뭐냐면요,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어디에 있는 그러니까 현장 스님을 비롯해서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이 어디에 붙어 있냐면요,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자세히 모르겠죠? 경복궁 흥례문인데요.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 추녀 마루라고 하는 곳입니다. 맨 위에는 용마루라고 하죠. 여기 추녀 마루인데요, 맨 앞에 현장 스님입니다. 그 뒤에는 그 좀 요괴도 아니고 짐승들이 따라 붙는데 이게 서유기에 빗대어서 나온 겁니다. 제가 왜 사기를 안 치면요,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근거 다로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궁궐에도 그러니까 이게 몇 개를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높은 지위를 상징합니다. 경복궁 뭐 근정전인가요? 거기 가면 제일 많습니다. 11개인가까지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가면은 이게 불교 문화에서 그 서유기에서 나온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렇게 다 있습니다. 맨 앞에 현장 스님 보이죠? 현장 스님이 백마를 타고 가고 그 뒤에 좀 요괴같이 생겼지만 실제로는 그 상징을 그렇게 합니다.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이제 그 아까 했지만 그 사막 그쪽에 불교 유적이 전혀 없을 것 같지만 옛날 때부터 있었던 이제 이런
스바시 고성이라 옛날 성이라고 이렇게 이런 고성들이 사막 한가운데 이런 성들이 있었고 이런 것이 이제 뭡니까 현장 스님이 지나갔던 해초 스님이 지나갔던 그런 지역들이에요. 다 흙으로 이렇게 예. 이 불모산이라고 해가지고 예. 지금은 이제 중국의 신강성이라 해가지고 이슬람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막들을 갖다가 옛날 때 스님들이 다 지나가면서 공부를 하셨다는 거. 여기도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타클라마칸이라고 하는 사막, 여기 쿠차라고 하는 이쪽 천산이라고 하는 이쪽을 지나서 다들 위법 망구를 하면서까지 법을 찾으러 다녔던 그런 코스들입니다. 참고로 이제 이번 백중 끝나고 실크로드 갈 때 이런 코스를 가기 때문에 아마미의 광고가 지금 됩니다. 이쪽이 보면요 진짜 꼴짝이거든요. 사막인데 뭐 협곡이랄까요? 계속 이어지지만 이런 지금은 이제 도로가 잘 나 있어 가지고 횡하니 지나가지만 옛날 때 이쪽을 스님들이 신라 시대 때 700년, 800년 때 이렇게 지나간 거 생각하면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까 그 글망 그렇게 짊어지고 그 멀리까지 이쪽도 다 역시나 이제 계곡도 있고요. 멋있는 곳이 이렇게 쫓아서 이제 이 그 실크로드 도낭에 보면은 막고굴이라고 하는 석굴이 있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막을 가다 보면은 정말로 생사를 뛰어넘는 그런 실크로드입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 이제 장사를 하러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부처님께 의지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천불 모셔놨다고 천불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갖다가 하나하나 모시면서 그 기대를 하면서 기원을 하면서 제가 이제 장사를 잘 하게끔 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막 한가운데 부처님을 모셔놨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금방 포크레인 동원해가 쉽게 만들 수 있지만 그 옛날 시절에 이렇게 만들어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즘 이렇게 만들어내도 쉽지 않을 건데요, 그죠? 이런 사막 한가운데.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은요, 그 현장 스님이나 해초 스님이나 그 우리 신라 시대 때 스님들이 또 인도로 해초 스님을 비롯해가지고 한 60명 정도가 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인도에 그 뭡니까 나란다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부처님 당시 때 그 스님들을 갖다가 공부시켰던 나란다 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에 신라성 한국의 스님이라든지 중국의 스님이라든지 많이 유학을 가서 이런 공부를 하고 역시나 돌아오는 길에는 이 사막을 건넜던 이런 거 생각하면은 한양에 과거 시험 보러 온다고 저 뭐 문경 세제 이렇게 넘은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뭐 평생 목숨 걸고 가는 곳입니다. 목숨 이런 지역은 다 이렇게 사막 말 그대로 모래밭입니다. 이런 지역을 이제 정말로 법을 한번 찾기 위해서 흔적을 경로를 한번 쫓아서 이 카스라고 하는 지역은 저기 중국의 최고 서쪽 지역입니다. 저거 너프는 이제 키르기스탄인가 뭐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중동 국가 러시아에서 독립한 국가 뭐 이런 나라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막을 거쳐서 옛날 때 법을 구하기 위해서 끝도 없는 사막 그죠? 어떻게 갔나 싶지 않습니까? 요즘 너무 편해요. 인터넷 뒤져보면은 어른 선생님들 법문 다 들을 수 있고 그죠? 유튜브니 집에서도 편안하게 불교 방송 통해 가지고 다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안 하고 있으니 옛날 때는 정말 이 법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 현장 스님 요 반야신경 해가지고 당나라 삼장법사 현장이라고 아실 분은 아실 텐데 한번 보이시나요? 맨 오른쪽에 제목 나오고 당나라
삼장법사 현장이 이걸 지었다.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현장 스님으로 인해 가지고 그 현장 스님은 관세음보살 번역을 갖다가 관자재보살로 했어요. 인도 말인 아발로기테스바라 보디사트바라고 하는 것 갖다가 구마라집 당나라 구마라집 스님은 관세음보살로 번역했는데 현장 스님은 관자재보살로 번역해가지고 관자재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이나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반야신경 읽을 때는 현장 스님 걸 쫓아서 관자재보살 이렇게 됩니다. 예, 좀 제 얘기는 좀 일찍 줄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